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내전을 피해 제주도까지 온 예멘인 500여 명의 난민 수용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이들의 생활고를 해결하면서 부족한 일손도 돕기 위해 제주도가 나서서 취업을 알선해주고 있는데요. 새 일자리를 갖게 된 예멘 사람들을 이소연 기자가 직접 만나봤습니다. 예멘 출신 난민 신청자 29살 압둘게니 씨는 일주일 전부터 제주도 제주시의 한 양어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예멘에서 옷가게를 운영했던 압둘게니 씨는 양어장 일이 낯설기만 합니다. 그래도 새로운 일을 배우고 숙식까지 해결되면서 희망이 생겼습니다. شعوري بالعمل تمام حلو العمل هنا تمام طيب لا مشكلة في العمل هنا. 일손이 부족했던 양어장에도 제법 도움이 됩니다. 사람이 없다가 이번에 예멘 난민이 들어와서 아주 일하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하지만 일자리를 얻은 예멘 난민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적응 문제로 중도 포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언어 소통이 어렵고 문화적 차이가 큰 데다 사전 교육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노동 착취를 호소하는 예멘인도 있습니다. رجعنا بزنا من الساعة 2 بعد منتصف الليل بزنا دخلنا البحر وجلسنا اليوم الثاني الساعة 5 المغرب وصياح والقطة الاخطبوط لا أي شيء تعاملنا يعني بعنف. 제주도는 앞으로 음식점이나 축산농가까지 취업 알선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인도적 차원의 조치지만 여기엔 보다 현실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예멘인들이 연루된 범죄가 아직까진 없지만 오랫동안 생계를 위협받으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취업 허용을 불편한 시선으로 보는 주민들도 적지 않습니다. 난민 신청을 하면 이 문제는 또 어떻게 그 형평성에 따라서 그들은 난민 대우를 해줬는데 그럼 이들은 난민 대우를 해주지 말아야 되는지 또 해줘야 되는지. 난민을 둘러싼 찬반 갈등이 깊어지면서 제주도의 예멘인들도 초조하게 정부의 조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حلمي أن أبني مستقبلا أفضل لنفسي وكذلك لعائلتي والحياة هنا أجمل وأسهل.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예멘 난민들에게 생계비를 지원하고 거주지역 제한을 해제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정의당은 또 난민허가 폐지 청원 서명이 30만 명을 넘어서고 막연하게 범죄 가능성과 종교적 편견 등의 이유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며 올바른 정보와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도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절반에 가까운 국민은 제주도의 예멘 난민 수용에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교통방송 의뢰로 제주를 제외한 전국의 성인 남녀 500명을 조사한 결과 예멘 난민 수용을 반대한다는 응답은 49.1%로 집계됐습니다. 찬성한다는 의견은 39%였습니다. 연령별로는 4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예멘 난민 수용에 부정적이었고 20대에서는 3명 가운데 2명 가까이 반대 입장을 보였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제주도의회 의석의 67%를 차지했습니다. 사실상 도의회에서 민주당을 견제할 세력이 없는데요. 다음 달 출범하는 제11대 도의회의 과제를 오승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도지사 선거에서 졌지만 도의원 선거에선 압승을 거뒀습니다. 지역구 25명과 비례대표 4명이 도의회에 입성해 교육위원을 포함한 전체 의석의 67%를 차지했습니다. 반면 야당은 원내 교섭단체를 갖추지 못할 정도로 쪼그라들어 사실상 도의회 내에서 민주당을 견제할 세력이 없습니다. 당장 다음 달 11대 도의회가 출범하면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까지 독식하고 5조 원에 이르는 제주도 예산심의도 좌지우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민주당과 제주도정의 입장이 다를 경우 각종 현안 해결에 어려움이 생기고 도지사의 제의 요구가 무력화될 수도 있습니다. 무소속으로 재선에 성공한 원희룡 지사가 의회와의 협력과 소통을 강조한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서로 다른 견해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을 평소에 대화를 좀 많이 해서 서로 당이 다르다라는 것 때문에 예를 들어서 사사건건 그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진정한 대화 정치의 시험대에 올라섰다고 생각합니다. 제주도정에만 협치를 요구할 게 아니라 의회 내 정당 간의 협치도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40대 젊은 의원과 초선 의원이 많은 만큼 도정에 대한 견제나 감시 못지않게 도민들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입법 활동을 활발히 해야 합니다. 정책 중심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훨씬 정책에 대한 그 보좌 기능도 기구도 활성화시켜가지고 집행부를 끌고 갈 수 있는 정책들을 내놓았을 때 주민들로부터 새로운 도의구나. 당리 당략이나 의원 개인의 이익을 떠나 도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도민을 우선하는 의정활동, 민의의 전당에 걸맞는 도민이 원하는 의회의 모습일 겁니다.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업자로부터 수천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전 제주도지사 비서실장 54살 현모 씨와 57살 조모 씨, 그리고 이들에게 뇌물을 제공한 건설사 대표 55살 고모 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현 씨 등은 지난 2015년 공사 수주 등에 힘을 써주겠다며 고 씨로부터 9차례에 걸쳐 2,700만 원을 받아 챙기고 고 씨는 이들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현 씨의 제3자 뇌물 수수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제주 해군기지가 들어선 강정마을은 해군기지를 놓고 가족과 친척 그리고 이웃끼리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 싸우는 갈등과 불화의 마을이 됐죠. 해군기지 갈등이 시작된 지 11년 만에 강정마을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한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강정마을을 찾았습니다. 잔치 음식을 차려놓은 주민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며 반갑게 인사를 합니다. 원희룡 지사가 찾은 곳은 강정마을 커뮤니티 센터의 개관식. 해군기지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 해소를 위해 정부와 제주도가 67억 원을 들여 마을 회관과 경로당, 임대주택 등을 지어준 것입니다. 앞으로 태양광 발전단지와 농산물 가공공장 등 20개 사업도 추진됩니다. 강정마을에서 계획하고 있는 많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정확한 의사결정을 거쳐서 차질 없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도지사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정부와 제주도가 약속했던 장학사업 등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형편성 때문에 좋은 조건의 지원을 못 해주겠다고 합니다. 정부와 제주도가 해군기지를 처음 지을 때의 약속을 저버린다면 또 다른 갈등과 투쟁뿐이 있을 뿐입니다. 물질적인 보상에 앞서 행정기관의 잘못과 사법부의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는 주민들도 있습니다. 강정마을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면서 범법자가 아닌 범법자가 돼버린 그 주민들이 명예회복을 시켜주는 게 우선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는 10월 제주 해군기지에서 열리는 국제 관함식을 강정마을회가 거부하는 등 갈등의 불씨가 여전한 가운데 공동체 회복을 위한 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제주대 예술디자인대학 갑질 교수 파문과 관련해 해당 학과 학생들이 교수의 사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